대출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 부동산 연구소 김상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T 부동산 연구소의 김상영 팀장입니다. 오늘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그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런 경제적 효과가 한 65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 효과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좀 더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이 김상현 팀장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좀 짚어볼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출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난 1월 31일부터 이 DTI가 시장에 신 DTI가 도입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자만 반영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대출 원리금 기존 대출에 원리금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규제가 더 강화됐다라고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 바뀐 대출 정책 짚어주신다고요? 네. 지난 1월 31일에 신 DTI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 DTI보다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대출 금액을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기존 DTI는 신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죠. 이런 주담대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신규 신 DTI는 이런 신규 주담대와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담대의 원리금까지 합산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DSR이라는 총체적 부채 상환 비율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DSR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 즉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토자까지 이런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신 DTI 관련해가지고 잠깐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1억 원의 주택담보를 보유하고 계신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강남에 6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기존 DTI 적용했을 시에는 한 2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했었는데요. 신 DTI를 적용하게 되면 9,500만 원으로 약 4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주택 DTI는 소득 산정 방식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DTI는 현재 내 소득만 반영을 했다면 신 DTI는 미래 소득에 대한 추정치까지 합산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직장인과 좀 젊은 층일수록 좀 더 유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출 한도도 좀 낮아지고요. 아무래도 대출 받기가 앞으로 조금씩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책이 좀 바뀜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계획 다시 수정하셔야 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요? 네. 대출 규제가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지역별로도 규제가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DTI 약 30%,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40%, 그 밖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50%가 적용이 되는데요. 무주택자의 실소유자와 기존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 더 상향된 대출 한도의 규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시겠고요. 이런 지역별, 개인별의 대출 한도 규제가 있다 보니 점점 더 내 집 장만에 하기에 좀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DT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3월부터 RTI라는 이자 상환 비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RTI는 연간 임대 소득의 연간 이자 비용의 비율로 산정이 됩니다. 기준은 주택일 경우에는 1.5배, 1.25배, 비주택일 경우에는 1.5배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약 한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시겠고요. 이것은 은행별 시중 금리와 스트레스 금리라 해서 1% 가상이 되는데 이런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RTI에 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데요. 네. 1억 원 이하의 소액 대출과 중도금 대출 등에서는 제외가
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작년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이런 기업자금 대출, 사업자금 대출이죠. 이런 사업자금 대출에 제재성 언급이 있어서 그간에 대출을 할 시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1일에 정부에서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부의 취지인 이런 주택 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의 이런 사업 자금 대출 시 일정 조건, 임대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서 등은 이런 조건만 일정 조건만 갖추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공표가 되었고요. 이런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는 기존에 발표된 이런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의 이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이런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임대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점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달라지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짚어드렸어도 사실상 잘 와닿지 않거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문가와 상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들 다시 수정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023772-0209번으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와